승리 후에도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이 있다는 걸 사람들은 알고 있을까? 일부 바다가 조용해진 날, 북소리가 멈추고 연기가 가라앉고 물 위에 깨진 판자들이 조각조각 떠다닐 때 나는 그제야 비로소 무게를 느꼈다. 승리의 무게가 아니었다. 승리 다음에 오는 것들의 무게였다. 나는 한산 앞바다에서 그 하루를 오래 기억한다. 적의 함선들이 무너지던 그날, 같은 시각 육지에서는 웅치와 이치에서 우리 병사들과 의병들이 피를 흘리고 있었다. 나는 바다에서 싸우는 동안 그 사실을 몰랐다. 나중에서야 알았다. 파도에 쓸려 사라지고 불에 탄 냄새가 해풍에 섞여 옅어지기 시작했을 때였다. 비로소 손을 내려다봤다. 그 손이 떨리지 않는 것이 오히려 낯설었다. 싸움은 끝났다. 그러나 그 끝이 진짜 끝이 아니라는 것을 배전에 기댄 채 이미 알고 있었다. 파도가 잔잔해질수록 머릿속은 더 복잡해졌다. 승리한 장수가 고요한 바다 위에서 무언가를 잃은 사람처럼 멍하니 서 있는 것이 이상하게 보였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전장을 오래 겪은 사람은 안다. 큰 성과가 끝나는 순간 더 크고 복잡한 문제가 시작된다는 것을. 그날 그 고요함 속에서 그 감각이 처음으로 살갗 위로 올라왔다. 그날 바다에서 꺾은 것은 단순히 적선 몇 척이 아니었다. 말하면 과장처럼 들릴 수 있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전장의 공기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육지에서는 같은 시각, 웅치와 이치에서 싸움이 벌어지고 있었다. 의병들이 목숨을 걸고 길목을 막아섰다. 그 현장에 직접 있지는 않았지만 나중에 전해 들으며 오래 생각했다. 바다와 육지에서 동시에 무언가가 꺾인 그날, 전라도로 향하던 적의 발걸음이 멈춘 것이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굴량의 관점에서 먼저 이해됐다. 적은 조선의 땅에서 먹어야 했다. 바다 건너 본국에서 굴량을 실어오는 길은 멀고 험하다. 전라도를 손에 넣지 못하면 평양까지 치고 올라간 고니시의 군대는 결국 보급선이 길어지고 길이 막히고 의병의 칼날에 호송대가 쓸려 나가는 것을 견뎌야 한다. 그 그림이 눈에 보이듯 선명하게 그려졌다. 고니시는 평양에서 기다렸다. 서해 바다를 타고 원군이 올 것이라 믿었다. 그 원군이 오면 육로와 수로가 하나로 이어지고 전쟁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었다. 그 구상의 크기를 가볍게 보지 않았다. 치밀한 계획이었다. 그러나 그 계획의 한 축이 한산의 바다에서 꺾였다. 후에 누군가는 적의 한쪽 팔이 잘렸다고 표현했다. 그 말이 과장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 전장의 공기가 그것을 먼저 알려줬으니까. 그러나 그날 저녁, 이긴 장수는 환호하지 않았다. 멀리 수평선을 바라보며 이미 다음 파도를 생각하고 있었다. 2부. 승리가 만든 새로운 문제. 큰 성과를 거둔 뒤에 더 복잡한 국면이 펼쳐진다는 것을 전장은 너무나 빨리 가르쳐줬다. 도요토미의 명령이 내려왔다는 소식이 들렸다. 애전을 피하라는 것이었다. 정면으로 맞붙지 말고 포구의 배를 숨기고 고지에 올라 조총으로 버티라는 것이었다. 그 변화를 온몸으로 체감했다. 적이 배를 버리고 육지로 오르기 시작했다. 포구의 절벽 위에서 조총 소리가 울렸다. 바다에서는 우리가 강했다. 거북선이 앞장서고 하깃진이 펼쳐지면 적의 안택선은 불길에 휩싸였다. 그러나 적이 배를 버리고 육지로 오르면
이야기가 달라졌다. 내게 유리한 싸움터가 순식간에 내게 불리한 싸움터로 뒤집히는 것이다. 이 한계를 회피하지 않겠다. 옥포에서, 사천에서, 당항포에서, 안골포에서 적을 몰아붙이다. 멈춰야 했던 순간들이 기억 속에 선명하게 남아있다. 해가 기울기 시작하면 바다는 어두워진다. 지형을 모르는 곳에서 밤의 상륙 추격을 감행하는 것은 경사들을 벼랑 끝으로 모는 일이다. 그 순간마다 멈추는 것을 선택했다. 당항포에서의 어느 저녁을 기억한다. 폭우 깊숙이 몰아붙인 적선들이 불타고 있었다. 살아남은 적들은 절벽 위로 기어올라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병사들이 뒤쫓으려 했다. 그 마음을 모르지 않는다. 그러나 어둠 속 낯선 지형에서의 추격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잃는 것이다. 북을 치며 철수를 명했다. 그 결정이 누군가의 눈에는 주저함으로 보였을지 모른다. 완전 섬멸은 아름다운 말이다. 그러나 그 말을 위해 병사들을 어둠 속 절벽으로 몰 수는 없었다. 피해를 최소화하며 목적을 이루는 것, 그것을 택했다. 그것이 겁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말에 굳이 답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다. 현장에 있었던 사람만이 그 판단의 무게를 안다. 끝장을 못 본 느낌. 그것은 오래 머물렀다. 그리고 산산도에서 그 감각이 가장 깊어졌다. 3부. 소단의 고기. 싸움이 끝나고 도망친 적들이 한산도의 구석으로 몰렸다. 400여 명. 더 이상 달아날 곳이 없는 처지였다. 포위를 유지하면 그들은 결국 지쳐 무너진다. 억지로 상륙해 피를 볼 필요가 없었다. 대장 속의 새처럼 묶어두면 됐다. 지간이 우리 편이었다. 그 판단에 흔들림이 없었다. 그런데 소식이 들렸다. 원균이 포위를 풀었다는 것이었다.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무언가 거대한 것이 손에서 빠져나가는 감각이었다. 소단의 고기. 나중에 그 표현을 썼지만 그 순간의 감각은 표현보다 훨씬 컸다. 손에 쥐었던 것을 놓친 것이 아니라 손에 쥐기 직전에 누군가 그릇을 엎어버린 느낌이었다. 분노는 뜨겁지만 그 허망함은 차가웠다. 그 차가움이 더 오래 남았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 원균을 먼저 탓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어쩌면 그 사건을 통해 전쟁이 한 사람의 판단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꼈다. 합동작전이란 그런 것이다. 내가 옳다 해도 다른 사람이 다른 판단을 내리면 결과는 달라진다. 그것을 막을 권한이 없을 때 장수는 무력해진다. 원균을 오래 미워하지 않으려 했다. 감정으로 다루면 판단이 흐려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솔직하게 말해야 한다. 그 순간은 오래, 아주 오래 기억에 남았다. 우리는 안다. 함께 만든 성과가 한 사람의 결정으로 무너지는 순간을. 그리고 그 순간의 감정을 앞세우면 다음 싸움이 더 어려워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차갑게 버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4부. 원균이라는 이름의 문제. 원균과의 불화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감정의 문제로 만들고 싶지 않았다. 감정으로 이야기하면 결국 두 사람 사이의 갈등처럼 보이고, 그러면 전쟁 자체가 뒤로 밀린다. 전투와 책임의 언어로 다루려 했었다. 그러나 그것이 쉬웠다면
이렇게까지 기억에 남지 않았을 것이다. 한산의 전투가 한창일 때였다. 전장 밖에서 상황이 정리되기를 기다리다가 뒤늦게 나타나는 것을 직접 보았다. 그것이 전략적 판단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인지 단정 짓지 않겠다. 그러나 결과는 분명했다. 전과를 나누는 방식이 흔들렸다. 머리를 베는 것을 두고 사람들이 경쟁했다. 싸움터에서 머리를 베는 행위가 용기의 증거가 되는 순간 싸움의 목적이 흐려진다. 적을 쓰러뜨리는 것과 증거를 확보하는 것은 다른 일이다. 전투 중에 머리를 베려다 흐름을 놓친 사람들을 봤다. 목숨을 걸고 싸우는 동안 나중의 보고를 먼저 생각하는 것. 그것이 공명심인지 생존 본능인지는 모른다. 그러나 그것이 대열을 흐트러뜨렸다는 것은 분명했다. 그럼에도 합동작전을 이어가야 했다. 원균의 수군이 없으면 경상도 해역의 작전은 불가능했다. 감정을 앞세울 수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었다. 미워하면서도 손을 잡아야 하는 것. 그것이 전쟁의 현실이었다. 그 현실을 부정하면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경사들이었다. 한계는 있었다. 신뢰가 흔들린 관계에서 합동작전을 이어가는 것은 겉으로는 같은 방향을 향하면서 속으로는 서로 다른 셈을 하는 것과 같다. 그 간극을 메우는 것이 장수의 몫이었다. 메워지지 않을 때 남는 것이 바로 솥 안의 고기 같은 허망함이었다. 공정이 무너지면 팀이 무너진다. 그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러나 공정을 지키는 것과 무너지는 공정을 혼자 막아서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었다. 5부. 기준을 세운다는 것. 전공 포상은 빠르게 결정해야 했다. 조정은 멀었다. 한양에서 명령이 내려오려면 시간이 걸렸고 길이 막히는 날에는 그 시간이 더 길어졌다. 기다리면 마음이 식는다는 것을 알았다. 싸움이 끝난 직후의 그 열기. 함께 살아남았다는 감각. 옆 사람의 순결을 들으며 밤을 보낸 기억. 그것이 식기 전에 공로를 정리해야 했다. 사기란 그렇게 살아있는 것이고 살아있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달라진다. 그 자리에서 등급을 결정했다. 기준을 세우려 했다. 머리를 베지 않아도 죽을 힘을 다해 싸운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먼저 세우겠다는 것이었다. 눈에 보이는 증거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헌신을 먼저 보겠다는 것이었다. 그 기준이 옳다고 믿었다. 지금도 그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나 동시에 마음 한켠에서는 경계하고 있었다. 내가 내린 결정이 전라우 수영과 경상우 수영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느껴질지, 전라좌 수사의 판단이 다른 수영의 병사들에게 공정하게 받아들여질 것인가. 공정하다고 믿는 사람이 내린 결정이 언제나 공정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다. 그 그림자를 지울 수 없었다. 권한을 가진 사람이 빠르게 결정을 내려야 하는 밤이 있다. 본부는 멀고 지시는 늦고 현장은 지금 이 순간 답을 요구한다. 그 밤을 혼자 버텼다. 결정은 내렸지만 그 결정이 완벽히 옳았는지에 대한 물음은 결정 이후에도 사라지지 않았다. 사람들은 이것을 안다. 성과를 나누는 일이 성과를 만드는 일보다 더 어려운 순간이 있다는 것을. 기준을 세우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러나 그 기준이 모든 사람에게 같은 무게로 느껴지게 하는 것은 어쩌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인지도 모른다. 그 고민을 지금도 답으로 정리하지 못했다. 그저 고민으로 남겨둔다. 6부.
공운이 사람을 흐리게 하는 순간, 큰 승리 뒤에 사람들은 편안해지고 싶어 한다. 긴장이 풀리고 자신의 공로를 되새기고 그 공로가 인정받기를 기다린다. 그것은 당연한 인간의 감각이다. 그 감각을 모르지 않는다. 함께 싸운 병사들이 그 편안함을 누리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나 장수는 달랐다. 편안함 속에서 다음 파도를 놓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공운을 계산하는 사이에 적은 방식을 바꾸고 관망하던 사람은 다음에도 관망하고 기준은 조금씩 흐려진다. 그것을 막고 싶었다. 완전히 막을 수 있었는지는 모른다. 한산해전이 끝난 뒤 일부 장수들의 눈빛이 달라지는 것을 보았다. 자신의 공로가 얼마나 인정받을지를 먼저 계산하는 눈빛이었다. 그것이 나쁜 것이라고 단정 짓지 않는다. 인간이니까. 그러나 그 계산이 앞서면 다음 전투에서 판단이 흐려진다. 공운을 위해 위험을 감수하거나 반대로 공운을 지키기 위해 위험을 회피하거나 어느 쪽이든 전투의 흐름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머리를 베는 경쟁이 그것의 가장 직접적인 표현이었다. 적이 쓰러졌을 때 전투는 계속된다. 그 순간에 멈춰서 머리를 베는 것은 지금 이 흐름보다 나중의 보고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다. 전투 중에 그것을 여러 번 목격했다. 그때마다 목소리를 높였다. 흐름을 유지하라고. 지금 이 순간이 나중의 기록보다 중요하다고. 그러나 그 말이 얼마나 깊이 닿았는지는 모른다.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는다. 그리고 그것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요할 수도 없다. 다만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장수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었다. 7부. 적이 방식을 바꿀 때 도요토미의 해전 금지령은 하나의 전환점이었다. 적이 더 이상 정면으로 맞붙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포구에 숨고 고지에 올라 조총으로 버티고 배를 버리고 육지로 올라가는 방식으로 바꿨다. 그것은 패배를 인정한 것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새로운 위협이기도 했다. 주군의 강점은 바다 위에 있다. 함선의 기동, 포격의 정확성, 대열의 통제. 그것들이 육지에서는 무용해진다. 적이 그것을 알고 방식을 바꾼 것이다. 안골포에서의 기억이 선명하다. 포구 깊숙이 몰려있는 적선들을 향해 포격을 퍼부었다. 적선들이 불타기 시작했다. 그러나 살아남은 적들은 배를 버리고 절벽 위로 올라갔다. 조총 소리가 위에서 쏟아졌다. 병사들이 상륙을 요청했다. 그 마음을 이해했다. 그러나 절벽 위 지형을 모르는 채로 올라가는 것은 적에게 유리한 싸움터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것이었다. 철수를 명했다. 그 결정이 완전한 승리를 포기하는 것임을 알았다. 그러나 완전한 승리를 위해 병사들을 불확실한 위험 속으로 몰아넣는 것은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죽음만으로는 끝을 볼 수 없는 싸움이 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다. 전장에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순간은 패배와 혼동될 수 있다. 그러나 한계를 모르는 척하는 것이 더 위험하다는 것을 알았다. 적이 방식을 바꿨다면 우리도 방식을 생각해야 했다. 주군과 육군이 함께 움직이지 않으면 적을 완전히 몰아붙이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 답을 혼자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그 질문을 놓지 않았다. 승리 뒤에도 고민이 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더 깊어진다. 그것이 전쟁을 오래 겪은 사람의 감각이었다. 8부. 보급과 전략, 그리고 판도. 전쟁은 결국 버티는 쪽이 이긴다. 화려한 전투 하나가 전쟁을 끝내지 않는다. 한산에서 이겼지만 전쟁은 계속됐다. 그러나 한산 이후 전쟁의 공기가 달라졌다는 것을 느꼈다. 전투의 승패가 아니라 흐름이 바뀌는 감각이었다. 전라도 점령이 좌절되면서 적의 군량 조달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본국에서 실어오는 보급은 멀고 험했고 호송대는 길어진 이동 경로에서 일병의 공격에 노출됐다. 평양에 있는 군대가 전진하려면 먹어야 한다. 먹지 못하면 전진할 수 없다. 그것이 전쟁의 기본이다. 고니 씨가 평양에서 멈춘 것은 단순히 전략적 판단이 아니었다. 보급이 흔들리고 있었고 서해를 통해 올 원군이 오지 않았다. 한산의 바다에서 꺾인 것은 적의 배만이 아니라 그 구상 전체였다. 나중에 명나라 장군의 공문에서도 서양의 기록에서도 한산의 전이 전쟁의 흐름을 바꿨다는 평가를 들었다. 그 평가를 겸손하게 받아들인다. 그러나 그 평가가 현장에서는 다르게 느껴졌다는 것도 말해야 한다. 전장에서는 흐름이 바뀌었다는 감각이 천천히 온다. 어느 날 갑자기 상황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서 어느 순간 돌아보면 다른 곳에 서 있게 된다. 한산도 그랬다. 승리의 순간보다 그 이후 몇 달 동안의 변화 속에서 비로소 그 의미를 이해했다. 그 이해는 환호가 아니라 조용한 긴장감으로 찾아왔다. 흐름이 바뀌었다면 적도 방식을 바꿀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됐다. 해전, 금지령, 포구와 고지에서의 조총 방어, 배를 버리고 육지로 오르는 전술 변화. 이긴 뒤에 더 복잡한 문제가 시작된다. 그것을 그 시절 몸으로 배웠다. 9부. 다음 파도를 대비하는 마음. 승리의 환호보다 다음 파고를 대비하는 마음을 더 오래 붙들었다고 말하면 지나친 말처럼 들릴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사실이었다. 한산 이후 병사들은 지쳐 있었고 물자는 부족했고 적은 방식을 바꾸고 있었다. 환호할 시간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환호 뒤에 찾아올 느슨함이 두려웠다. 사람은 이완된 순간에 판단이 흐려진다. 큰 성과 뒤에 긴장이 풀리는 것은 자연스럽다. 그러나 그 자연스러운 이완 속에서 다음 준비가 늦어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았다. 그것이 치명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전라도 태역을 지켜야 했다. 서해를 통한 적의 보급 차단을 유지해야 했다. 포구에 숨어 조총으로 버티는 적을 어떻게 상대할 것인지 방법을 찾아야 했다. 두두군과 육군의 협력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지 생각해야 했다. 그 생각들이 승리의 여운 속에서 쉬지 않고 이어졌다. 가끔 그것이 피곤한 일이라는 것을 느꼈다. 쉬고 싶을 때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장수가 먼저 긴장을 풀어버리면 그 느슨함은 아래로 전해진다. 그것이 두려웠다. 사람들은 이것을 안다. 책임을 진 자리에 있는 사람이 긴장을 유지한다는 것이 단순한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매 순간 선택이다. 편안해지려는 자신을 다시 세우는 선택. 그 선택을 반복하는 것. 그것이 쉬웠다면 거짓말이다. 집부. 기준이 남기는 것. 전쟁이 끝난 뒤에 역사가 평가를 내릴 것이다.
그 평가를 위해 싸우지 않았다. 오늘의 파도를 버티기 위해 지금 이 선택을 했다. 그것이 옳았는지는 확신할 수 없다. 다만 기준을 가지고 결정했다는 것. 그 기준이 흔들리지 않도록 스스로를 붙잡았다는 것. 그것은 말할 수 있다. 공정은 지키려 한다고 완전해지지 않는다. 그러나 지키려 하지 않으면 반드시 무너진다. 머리보다 헌신을 먼저 보겠다는 기준. 감정보다 책임의 언어로 불화를 다루려는 노력. 완전 선멸보다 피해를 최소화하는 선택. 환호보다 다음 파도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 그것들이 언제나 옳았는지는 모른다. 그러나 그것들이 없었다면 더 많은 것을 잃었을 것이다. 솥 안에 고기를 놓쳤다는 기억은 오래갔다. 그 허망함은 분노가 아니라 하나의 다짐이 됐다. 다음에는 그런 틈을 만들지 않겠다는 결심이 아니라 그런 틈이 생겼을 때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습관. 그것이 그 기억이 남긴 것이었다. 감정으로 반응하면 판단이 흐린다. 알면서도 완전히 감정을 지운 적은 없다. 지울 수 없었다. 다만 감정을 앞세우지 않으려 했다. 그 노력이 얼마나 성공했는지는 모른다. 11부 전쟁이 가르쳐준 것들. 문득 그 시절을 떠올리면 장면보다 감각이 먼저 온다. 불에 탄 냄새. 어두운 포구에서 들리던 조총 소리. 포위망이 풀렸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차가운 허망함. 전공 등급을 결정하던 밤의 그 무게. 원균과 나란히 서 있으면서 속으로는 다른 셈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던 그 간극. 그것들은 전투의 기록이 아니라 전장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짊어지는 것들이다. 전쟁이 가르쳐주는 것은 전술이 아니다. 전쟁이 가르쳐주는 것은 이겼을 때 어떻게 서 있어야 하는가다. 환호하면서도 이미 다음 파도를 보고 있어야 한다. 공로를 인정하면서도 공정이 흔들리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동지와 손을 잡으면서도 그 손이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 끊임없이 확인해야 한다. 그것이 쉬운 사람은 없다. 우리는 모두 그 어려움을 안다. 성과를 낸 뒤에 찾아오는 복잡함을. 이겼는데도 찝찝한 그 감각을. 기준을 세웠는데도 완전히 공정한지 알 수 없는 그 불확실함을. 그것들을 감추면 편하다. 그러나 감추면 다음에 더 크게 드러난다. 전장에서 그것을 배웠다. 한산에서 이기고도 잠을 이루지 못하던 그 밤들에서 배웠다. 12부 승리보다 긴 이야기. 이긴 뒤에도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이 있다. 그 밤은 두려움의 밤이 아니다. 고민의 밤이다. 오늘 내린 결정이 내일에 어떤 그림자를 드리울 것인지, 내가 세운 기준이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게 느껴지고 있는지, 다음 파도가 어디서 어떻게 올 것인지, 그 생각들이 잠을 밀어낸다. 문득 그것이 장수의 숙명인지 아니면 기준을 가진 사람 모두의 숙명인지 생각했다. 권한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밤을 안다. 멀리 있는 본부, 늦어지는 지시, 지금 당장 결정을 내려야 하는 현장. 그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면서 옳은 선택이 무엇인지 확신하기 어려운 밤. 그 밤을 버텨내는 것이 어쩌면 승리보다 더 긴 이야기다. 승리는 하루로 끝난다. 그러나 그 승리 뒤에 내린 결정들, 세운 기준들, 지켜내려 했던 공정함, 놓쳐버린 것들에 대한 허망함, 그것들은 오래 남는다. 그것들이 남는다는 것이
어쩌면 살아있다는 증거다. 바다가 조용해진 자리에서 장수는 오래 서 있었다. 환호는 하루면 충분하다. 그러나 다음 파도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그 사이 어딘가에 서 있는 것. 승리와 다음 파고 사이, 공정과 현실 사이, 감정과 책임 사이. 그 자리가 얼마나 좁고 외로운지를 그 시절에 비로소 알았다. 그 감각이 오늘 밤 어딘가에서 조용히 머물기를 바란다.